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오전 11시 27분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2020년도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은 대웅제약, 현대바이오 그 세 종목들이 23일 하한가, 24일 하락했던 이유, 그리고 반등이 1월 5일에 온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럼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라는 저의 관점에 대한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웅과 현대바이오의 하락으로 속상하셨을 텐데 저 역시 대웅과 대웅제약의 주주입니다. 하락 후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보면 뭐 대웅대약 사장이 거짓말을 했니? 뭐 주포가 운전을 어떻게 했니? 같은 카더라. 그리고 차트가 눌렸으니 언제쯤 2차 반증이 어쩌니? 이런 차트쟁이들의 뻔한 소리들만 남부하는데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비판적인 사고로 논리적 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러한 제 영상에 대한 자료들, 근거들은 네이버 블로그 법학자 혼은이에도 올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슈퍼거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법학 박사를 수료를 하고 법제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창업과 부동산 경매로 30대에 20억의 자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슈퍼거미란 이름처럼 주식 투자, 아파트 청약, 경매, 창업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사진인데요. 회원수 한 2,000명 정도의 직장인 재테크 스터디 카페고 젊은 부자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식 전문가가 아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주식 방송들을 보면 너무 차트 분석이나 매매 기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부자가 되는 작은 습관의 변화나 다양한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채널에도 주식의 경매, 그리고 재테크 노하우도 함께 올리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은 한 달 전인 11월 4일 첫 주식 계좌를 개설했고 처음에 시드머니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금 매수 1억, 신용 매수 1억, 총 2억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12종목 30번의 단기 거래로 한 달 3천만 원의 실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계좌 외에도 하나의 계좌를 더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가 한 480만 원 정도 되니까 총 한 12월에 한 3,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은 시총 상위 기업의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한 종목당 2천 정도의 시드머니를 투자해서 장초 등락에 따른 3~5%의 단기 수익을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보유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장기 보유라기보다는 물릴 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테슬라를 1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다른 주식 방송과 좀 다른 점은 직접 투자하는 직장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 그리고 하루 30분 매수 매도하는 모바일 MTS 영상을 제 관점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를 다니며 투자를 하시는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차트를 보면서 거래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에 직장인에게 좀 더 맞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초 그리고 점심시간 30분 거래만으로도 매일 3에서 5% 정도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을 그대로 찍어서 올리고 있고 그런 시장에 관한 투자 관점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매로 많은 자산을 형성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더 돈의 흐름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개별의 이런 차트들보다는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현대바이오나 이런 대웅제약이 이제 23일 하한가를 맞고 24일 하락장을 맞은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인데 과연 물렸으면 언제 팔아야 될지 또는 뭐 저점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산다면 언제 사야 될지 좀 이런 것에 대한 제 관점을 오늘 담아 보았는데요. 참고로 저도 역시 한 1억 정도를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리뷰하는 리뷰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찐 리뷰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대웅과 대웅제약, 현대바이오의 시총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웅과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21일에는 시총 5조 정도에 임박을 하다 현재는 2조 7,559억입니다. 대웅제약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은 시총이 1조 8,191억, 현대바이오는 시가총액이 7,937억입니다. 이거는 어제 캡처한 것이니까 12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럼 대웅과 뭐
편의상 대웅제약도 이제 대웅으로 하겠습니다. 대웅과 현대바이오의 공통점은 뭘까? 어쨌든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였었죠. 근데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경구용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주가의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한가를 맞은 시점도 똑같고 하한가를 맞은 시점도 똑같습니다. 이제 대웅과 현대바이오, 그리고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는 하루가 빠르죠. 그리고 투자 위험 종목 예고일로 지정된 날로 23일이 같습니다. 대웅제약은 하루 빠른 22일에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 세 곳의 운명은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 1월 초에 상승 여력에 있어서는 개개별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선 23일 하한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3일 아침 방송의 목차를 이렇게 짰었습니다. 그 당시에 23일 아침에 업로드를 했었고, 그때 대웅제약의 이상 톱라인 발표가 있는 날인데 오후 발표 전까지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발표에 얼마나 떨어질지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 후 급락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관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있거나 미래 가치가 있거나 일 것입니다. 실적이란 말은 즉 뭐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또는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돈들이죠. 그러니까 구두 계약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약으로 확정이 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무제표도 보고 공시자료도 보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 가치라는 거는 뭐 해외를 따지면은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일단 코로나 치료제, 뭐 제약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은 얼마나 판매가 될지, 뭐 생산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다 이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것들도 미래 가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상, 2상, 3상 결과 발표 때마다 주식이 요동치겠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종식 이후를 기대한 항공주, 뭐 여행주, 레저주, 선박주 이런 것들도 코로나 종식 이후에 상승을 예견해서 미리 오르기도 하고, 또 최근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교체됐고 정부 부동산에서 물량 공급을 브리핑을 한 후에 건설주가 상승하는 것도 아직 착공도 안 됐지만 내년에 나아지겠지, 경기가 나아지겠지라는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주가 반영입니다. 그럼 사례를 하나 볼게요. 11월에 있었던 일이죠.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가처분 신청 발표가 언젠지 혹시 날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그래프만 보고 찾으실 수가 있나요? 바로 이날입니다. 12월 2일이죠. 추세가 변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일은 기각이 됐고 아시아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한항공과 합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가는데 그 시점을 최고점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1년간 진행된 M&A의 수많은 절차들 중에 이제 한 고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약 치료제 개발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대웅과 대웅제약의 하락 이유는 이상 발표라는 재료 소진 후에 기대감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했기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했어도 하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는 제약의 일반적인 개발 단계입니다. 엄청 길죠.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대웅과 현대바이오는 어느 단계인가요? 바로 임상 이상입니다. 대웅제약은 임상 1상, 2상, 3상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제 2상 탑노트 발표를 했을 뿐입니다. 결과가 좋아도 하락한다. 무슨 말이냐? 결과가 좋았다면은 단기 급상승 후에 하락한 거고, 결과가 이번처럼 별로 좋지 않았다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바로 하한가입니다. 뭐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때도 제가 방송을 찍었지만 그때도 발표 직후에 저는 바로 탈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기각이 됐으면은 더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통은 많이 생각을 하지만 발표 직후에 급상승하고 급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아시아나도 통합까지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로서의 매력도가 확 떨어진 거죠. 그 전까지는 정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는데 어쨌든 된 거니까. 그래서 통합해서 신주 발행까지 해야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고비가 넘긴 거고, 그 대신에 제가 그 말도 했었죠. 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잠깐씩 상승을 할 거다. 말 그대로 여론에서도 많이 다뤄줄 때, 그럴 때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도 확진자가 줄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안정세를 보이겠죠. 다만 그때는 치료제 개발의 성공은 이미 여러 곳이 한 상태일 거고, 긴급 승인도 여러 곳이 받았을 테고, 한 2월 정도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누가 계약을 따내는지, 누가 잘 파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 그리고 주가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이유로 외인과 기관들의 연말이익 실현 매물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많은 여론은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근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기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2020년 분기가 끝나기 전에 수익화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매도를 하는 것이고, 그건 매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주주 개미 양도세 회피인데, 일반적인 개미들은 별로 상관은 없고요. 대주주 개미 결국에는 그거 대주주 개미에만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24일 12월 24일 삼성전자가 배당 때문에 5.28%나 올랐죠. 굉장히 그 무거운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배당이나 의결권뿐만이 아니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일 역시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대주주 기준인 10억 보유 언저리인 주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양도세 과세 기준이 전에 줄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6월 1일 보유세 기준일 전달인 5월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 위험 종목 지정 회피를 위한 대량 매도. 저는 이것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제시한 것들 모두 다 연관성이 있고, 제가 말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 현재 대웅과 현대바이오는 투자 위험 종목 예고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웅제약은 하루 전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투자 경고 여기에 대한 설명 콘텐츠는 다시 찍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투자에는 다들 알다시피 한국거래소는 투기적 불공정 거래가 있는 거래의 소지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 주의, 경고, 위험 순으로 투자자들에게 신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의 종목이라든지 경고 종목, 이렇게 위험 종목으로 분류를 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바로 증거금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현금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든 세력이든 뭐 100%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증거금, 즉 신용융자를 활용해서 막 2배, 3배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확 높이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기간입니다. 또 1일 뭐 매매 정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에 부담을 느낀 세력이 실현이익도 어차피 거둬야 되고, 어차피 많이 올랐으니까 그 김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많이 던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셀트리온의 올해 3월 달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은 3월 27일이고요. 해제는 4월 13일입니다. 이에 따른 차트의 변화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써 있는 것처럼 연이은 상한가 후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긴 음봉이 떴죠. 그리고 하락세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양봉이 이렇게 뜬 날이 있죠. 그날이 바로 해제일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올랐는데, 위험 종목으로 지정됐을 때와 해제 후를 보면은 그 차트의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그래서 대웅의 사례로 제가 적용을 해보면, 대웅의 투자 위험 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날짜가 12월 23일입니다. 그리고 공시된 12월 22일부터 하락세가 됐고 23일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22일에도 올랐으면 23일은 거래 정지가 됐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22일부터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12월 23일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 예고됨에 따라서 공시된 22일부터 하락세였고,
23일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한가를 쳤습니다. 사실은 대웅과 현대바이오는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이 비슷하고 오른 날짜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날에도 12.82%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락할까? 사실은 젊은 부자 방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반등한다. 23일에 반등한다는 거예요. 근데 12.82%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별적인 일반론적인 차트는 볼 줄 알지만 이런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투자 위험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그 차트가 하루 앞당겨졌어요. 왜냐면 하루 전인 21일부터 하락을 했는데 22일에 또 13%가 빠졌죠. 그러니까 두 곳은 대웅과 현대바이오는 23일에 지정을 됐지만 대웅제약은 하루 전인 22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하루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페널티를 갖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은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되고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도 없고 대용증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페널티에 대해서 써 있죠.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금이 있어야만 주식 투자가 가능한데 보통은 두세 배를 막 이렇게 대출해서 투자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막히니 세력이든 개인이든 이 기간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시가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져야만 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럼 언제 반등하냐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치료제 개발 상황인데 사실은 셀트리온이나 녹십자가 개발에 앞서 있다는 것에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셀트리온과 녹십자는 항체 치료제, 즉 주사제고 대웅, 현대바이오, 종근당, 신풍제약은 먹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물론 게임 체인저가 타미플루라는 먹는 경구약이긴 했는데 뭐 그런 사례를 들고 싶은 건 아니고 뭐 많이 다르기도 하니까 신종플루랑 또 코로나는 많이 형태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백신이나 주사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자에게는 아무래도 경구약이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재 시판 중인 약이기에 약 자체에 대한 안정성의 검증은 끝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웅제약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면은 17일에 식약처로부터 임상 2, 3상 임정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물론 그 전에도 그 같은 날 ICT 소송도 마무리된 것도 메디속스와 소송이 마무리된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21일에 또 이거는 또 다른 거죠.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부터 코로나 치료제 생산 장비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비 선정돼서 한 19억 정도를,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리뷰를 했었죠. 사실은 스타트업 하는 입장에서도 6억 7억도 받고도 하는데 지원을 19억은 사실은 작은 거다라고 이렇게 의견도 주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도 예상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막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 20% 정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24일 역시 5.99%가 내려가면서 이제 마무리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임상 이상의 톱라인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도 물론 큰 이유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날 그 대웅제약 대표가 호이스타정이 뭐 바이러스 제거 속도가 빨랐다 그러면서 이제 3상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대조군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어필을 했었고, 3상 결과가 1월 달에 발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나타내는 그런 이렇게 기사 발표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른 점은 주사제와 경구약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상으로 상승을 했었던 거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이상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뜨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반등 시점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이냐면, 셀트리온 치료제가 빠르면은 28일, 늦어도 1월 초 거기에서 치료제 성공을 한다는 거에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뭐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녹십자가 될 수도 있겠죠. 두 기업이 앞서가는 거는 이견은 없는데 그것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구약하고 주사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주사제는 대부분 중증 환자에 대한 내용이고 경구약 같은 경우는 초기 환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백신 치료제 하다못해 뭐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에 대해서도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실제로 출시가 돼도 나는 안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뭐 독감도 그렇잖아요. 독감도 우리가 뭐 좀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좀 피하는 게 있죠. 일단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2월달, 3월달부터 이제 맞기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뭐 주사제에 대한 부작용,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뭐 현재는 조금씩 안정성을 보이곤 있지만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은 경구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들의 부담은 훨씬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두 번째로 반등을 언제 하냐? 일단 2020년은 끝나야 됩니다. 배당도 약한 제약바이오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결국에는 2020년 12월 30일 폐장일을 감안해서 결제 기준 3거래일 이내에 매도함으로써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그 대주주 그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8일 보유량에서 30일 폐장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가진 외인과 세력들은 매도 물량을 내놓고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저는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저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개미들이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더 떨어진다면 막 이렇게 커뮤니티에는 무슨 뭐 하한가를 한 번 더 맞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뭐 공포감을 느낀 개미 투자자들은 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반등은 반등의 디데이는 저는 어쨌든 1월 5일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까 현대대운과 현대바이오가 지정된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예고 종목의 무서움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풀리는 날이 장이 새롭게 시작되는 1월 4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1월 4일,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를 예를 들자면 1월 4일 종가 기준으로 25,900원 미만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1월 5일 투자 경고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1월 5일부터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 증거금도 풀리고,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1월 4일에는 대웅 제약이, 그리고 1월 5일엔 대웅과 현대바이오가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1월 특히 대웅과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1월 5일에 투자 경고 종목 해제 후에 또 뭐 삼상 발표가 이제 1월 중이나 아니면 2월 정도의 기대감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반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뭐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는 전승호 대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도 했었고, 뭐 이 내용은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재료에 의해서 뭐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래도 뭐 대표 차원에서는 이렇게라도 설명을 했다는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이 12월 달에는 12월 28일 월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일 휴장하고 30일이 있고, 그 다음에 1월 4일, 2021년의 첫날인 1월 4일, 그럼 그때 매수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 저희의 거기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물린 분들은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하나는 무조건 기다리거나, 두 번째는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거나. 저는 현재로서는 저점 매수로 평단가를 일부 낮추는 방안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훈과 같은 경우는 하락 이후에 증권사 목표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대웅제약의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라서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현재 장에서는 일정 부분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결론인데요. 어쨌든 저도 물론 11월 달에 주식을 시작해서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뭐 제약바이오로 거의 3분의 2 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니까
뭐 한 3천만 원 정도는 제약바이오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황을 충분히 누렸는데 저는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3월 달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투여도 시작이 되고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와 또 달리 내년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을 이끌던 상승을 이끌던 제약바이오주의 주도주 섹터가 결국엔 1월 치료제 개발 긴급 승인을 고점으로 끝으로 2월부터는 반도체나 2차 전지 또는 과거에 뭐 호황을 누리던 건설, 뭐 선박, 여행주 이런 곳으로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제약바이오의 호황기를 1월 이벤트를 기대해 보면서 보유하는 관점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7일 오전 11시 52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올렸던 내용들도 블로그에도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올리려고 하고, 앞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은 이렇게 차트 일일이 시간대별로에 있는 차트 분석에 치중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폭을 보려고 사회 현상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또 뭐 많은 피드백들을 받고서 반영을 하려고 하니 하여튼 항상 신중하게 비판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법학자 혼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